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인의 성씨 스페셜 남명렬입니다. 저는 본가에 가면 종종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족보를 펼쳐보는 일입니다. 족보에는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저의 부친부터 조부, 고조부, 그 위에 선조들까지 선조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언제 과거에 급제했는지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일종의 인물사전 같은데요. 여러분은 족보를 펼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족보에 담긴 우리의 뿌리, 성씨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고대 성인 황제 헌원의 희성과 순임금의 성인 요성과 규성에 얽힌 이야기와 그로부터 분화된 성씨들, 그리고 각 성씨와 관련된 역사 속 주요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중국 한족들의 시조로 받들어지는 인물이 바로 황제 헌원입니다. 이 황제의 성이 바로 희씨인데요. 희성은 어떤 성씨일까요? 희성의 출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운급 7점 헌원본기와 국어 진어에 따르면 황제 헌원이 희수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희를 성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희성이 황제 헌원으로 시작되었다는 건데요. 황제 헌원은 어떤 인물일까요? 황제 헌원은 사망에 이어 중국을 다스린 오제의 첫 번째 왕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황제의 성은 공손인데 희라고도 하며 이름은 헌원이다. 그는 유태국의 제후 소전의 아들이며 그의 어머니가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 둘레에 커다란 번갯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감흥해서 임신하여 낳은 아이가 황제였다고 전해진다. 포박자에 따르면 황제 헌원은 풍산에서 자부선사에게 동방신교의 비서인 사막내문을 전수받았으며 배달국의 치우천왕과는 동시대의 인물이다. 그는 의보, 수레를 비롯한 수많은 발명품과 문자, 중의학 등의 학문과 기회를 창시하였다고 하여 중국 문명의 시조로도 여겨진다. 현존하는 중국의 가장 오랜 의학서인 황제내경서문과 황제내경령추를 비롯하여 방중술에 대한 저작인 소녀경 등 다양한 서적을 황제가 저술했다는 설도 전해진다. 중국의 고대의 그 위대한 성왕들을 사망오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황제는 그 제왕운기를 보면은 복희실롱 황제와 더불어 그 삼황에 속하고요. 근데 사마천이 쓴 사기를 보면은 그 오제기가 있는데 오제의 첫 번째 인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마천은 이 오제를 전부 황제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지금 중국 사람들은 그 뭐 55개의 소수민족과 한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한족의 시조가 황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황제가 살던 시대는 이제 어느 시대냐면 우리나라하고는 치우천왕하고 동시대예요. 환단고기를 보면은
우리 치우천왕과 황제가 그 탕록의 들에서 10년 동안 73회의 아주 처절한 대전쟁을 합니다. 73회의 전쟁을 통해서 치우천왕이 승리를 하고 황제를 무릎을 꿇리게 됩니다. 그를 죽이질 않았어요. 그러자 그 황제는 치우천왕의 은혜에 감복을 해서 당시 우리나라 그 수도였던 그 청구국, 지금의 그 요령성 능원시 대릉하의 상류에 있는 이제 그 거기로 와가지고 치우천왕의 스승인 자부 선생을 만나 뵙고서 그 사망 내문을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의 문물을 서방에 전한 또한 그 최초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기 오제본기를 살펴보면 황제는 소전의 후손으로 성씨는 공손이며 이름은 헌원이라고 불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이 공손인 황제 헌원이 어떻게 희성의 시조가 된 걸까요? 그 답은 제왕세기를 비롯한 여러 고문원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왕세기에 따르면 황제는 수구에서 태어났고 희수에서 성장했으므로 희를 성으로 삼았으며 헌원이라는 언덕에 살았으므로 지명을 이름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 헌원은 공손씨이기도 하지만 희수에서 자라면서 지역명인 희를 성으로 삼았다는 건데요. 당시 고대 중국에서는 강씨, 풍씨처럼 지역 이름을 성으로 삼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헌원이 희를 성으로 삼은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황제 헌원의 성은 공손이지만 희로도 알려지게 된 것이죠. 황제 헌원에게는 2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중 14명의 아들이 성을 이어받아 제후가 됩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을 비롯해 하, 상, 주 3대 제왕 모두 그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무왕에 의해 건국된 주나라의 국성이 바로 희성인데요. 주나라가 은나라를 대신하여 중원의 중심국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중원 각 민족은 황제 헌원을 공동의 조상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희성의 나라 주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먼저 주나라 왕실의 시조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주나라 왕실의 시조는 제곡고신과 그의 정비인 강원 사이에서 태어난 기이다. 사기 주봉기에는 유태씨의 딸 강원이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기를 낳았다고 한다. 기는 어려서부터 농사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고 전한다. 수수, 밀, 콩을 비롯해서 열매의 씨앗과 야생의 곡식을 모아 직접 땅에 심었고 그의 손을 거친 곡식은 모두 튼튼하게 자랐으며 수확량도 대단했다. 성인이 되어서는 다양한 농기구를 발명했으며 고향 사람들 모두 기에게 경작 기술을 배웠다고 한다. 후에 요임금에게 발탁되어 농사를 담당하는 일을 했다고도 전한다. 또한 순임금에게 등용되어 태를 봉지로 바꿔 후직이라고 불렸다. 후직의 먼 후손에 고공담보와 주문왕, 주무왕 등이 있으며 이들이 상나라를 멸해 천하를 장악한 뒤 동성 제후국을 무려 53개나 두어 희성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 사마천의 서기에 나오는 이제 귀의 탄생 사화를 보면은 그 어머니인 강원, 그 강원이 이제 커다란 발자국을 보고 그 발자국에 감흥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를 낳는데 이것이 이제 불길하다라고 성스럽지 못하다라고 해가지고 들판에 버렸더니 이제 말하고 소들이 그 밟지 않았다. 그래서 또 어디 버렸더니 새가 깃털을 덮어가지고 이제 보존해 주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품에 안아가지고
탄생했는데, 그래서 기자가 버릴 기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들판에 버렸는데 이렇게 신령스러운 힘이 있어가지고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시조인데요. 결국 이제 이 귀한테 요임금이 이제 희성을 하사해가지고 이제 희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앞서 보신 대로 주왕실의 시조는 기입니다. 기의 10대 손인 고공단보에 이르러 주족은 적인에 쫓겨 상나라의 서쪽인 기산 아래 주원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주의 명칭이 이때 처음 생겨나게 됩니다. 이후 상나라의 제후국이 된 주는 문왕 때 강태공의 도움으로 국력이 크게 성장하여 서기전 1046년 무왕 때 창의 마지막 분주 주왕을 물리치고 주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제후국을 강력하게 통제할 힘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주나라는 봉건제를 택하게 되는데요. 중앙은 천자가 직접 다스리고 그 외 지역은 제후들이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주왕실과 같은 성인 희성 제후국은 약 56개국, 다른 성을 가진 이성 제후국은 70여 개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희성 제후국은 무왕의 형제들에게 많이 분봉되었습니다. 790여 년 동안 왕조를 이어간 주나라는 나급으로 천도하기 전을 서주, 천도한 이후를 동주라고 부르는데요. 동주는 서기전 403년 진나라가 한, 위, 조 세 나라로 갈라진 것을 기점으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뉩니다. 동주시대부터 약해진 천자의 권위는 춘추시대에는 겨우 명맥을 유지했고, 전국시대에 이르러 그 권위는 땅에 떨어져 제후들이 서로 왕이 되고자 다투었던 시기입니다. 여기 춘추시대의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춘추시대 주나라의 제후국들 중 희성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시대로 접어든 이후의 성씨의 판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춘추시대에는 춘추 오패라하는 힘 있는 제후가 천자를 대신하여 질서를 유지했다면, 전국시대는 많은 소국들이 강대국과 합병되면서 전국 칠웅이 자리하게 됩니다. 전국 칠웅은 각각 어떤 성씨를 국성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전국 칠웅의 연나라, 위나라, 한나라는 모두 희성국가다. 연의 시조인 연소공은 주무왕의 동생인 희석으로 소공으로도 불렸다. 주나라 초기에 이름난 정치가로 형인 주공단과 강태공, 사엘과 함께 주초사성으로 칭해졌다. 한나라의 선조 한무자는 진나라의 봉신이었다. 훗날 그의 후손들이 위씨, 조씨와 함께 진나라를 분할하고 한나라를 세우는데, 한무자 역시 주무왕의 후손으로 희성 한씨이다. 위나라의 선조 필공고는 주무왕의 배다른 동생으로 역시 희씨성의 나라이다. 주나라가 건국을 하고서 이제 주나라는 그 동성의 제후들을 한 50여 개 나라에 봉해주고요. 또 이성의 그 나라, 주나라와 성씨가 다른 그런 제후들도 엄청 많이 봉해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전국시대 때 우리가 칠웅이라고 하면은 진초연제 한위조를 칠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국시대 때 그 한나라, 위나라, 연나라가 역시 그 주나라와 같은 이제 희성의 제후국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주나라 무왕의 아들인 한후라는 사람을 이제 제후로 봉해주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나라가 이제 끊어졌어요.
끊어졌다가 그 뒤에 그 무자라는 사람이 진나라를 섬겨가지고 다시 이제 조그만 그 땅을 하사를 받는데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은 한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씨를 이제 희씨에서 한씨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위나라도 역시 그 주나라와 같은 이제 희성을 쓰는 나라였는데요. 위나라의 조상은 그 문왕의 15번째 아들 이제 필공고라는 사람이에요. 그 후손 중에 그 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산서성에 있던 그 진나라를 섬겨가지고 위 땅에 다시 봉해지게 됩니다. 그 위사라는 사람 때에 이르러 가지고 주나라 그 위여랑으로부터 그 제후에 기원전 403년에 봉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칠웅 중에 하나가 되고요. 연나라는 그 시조가 소공석인데 소공석은 그 문왕의 아들이에요. 주공의 그 친동생이 되는데 그래서 뭐 애초부터 연나라는 그 희성의 제후국으로 춘추시대, 전국시대를 걸쳐가지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국 칠웅 중 나머지 나라들은 어떤 성을 따르고 있을까? 진나라와 조나라의 시조는 영성이고 제나라의 시조는 여상 강태공으로 강성이며 조나라는 미성웅씨로 현재 전국의 후예이다. 진, 조, 제, 초 이 네 나라의 선조는 모두 고대의 성씨를 계승하고 있다. 전국 칠웅의 7나라 중 희성국가는 한위연 세 나라이다. 하지만 중국의 많은 민족들은 희를 성으로 삼았는데요. 백족은 시조인 향계의 이름 계와 희가 발음이 같아 희를 성으로 삼았고 회족과 만주족 역시 희를 성으로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주나라의 동성제국인 오나라, 노나라, 연나라, 위나라, 진나라, 정나라, 또 다른 위나라, 한나라 등의 군주들은 희와 함께 자신의 지역명을 씨로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희성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다양한 성씨로 분화됩니다. 희성이 분화된 시점은 황제 헌원의 아들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제 헌원의 25명의 아들 중 14명이 성을 얻어 희, 기, 임을 비롯한 12개의 성씨로 분화하게 됩니다. 분화한 성씨 중 희씨는 주나라의 국성으로 주왕족 모두가 희씨성이고 기씨는 요임금의 성씨입니다. 주나라가 그 희성을 가진 제후국을 한 50여 개의 나라를 봉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50여 개의 나라는 전부 성이 동일해야 되는데 자기가 봉해진 나라 이름이 있고 봉해진 땅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조상들이 쓰던 이제 이름 말고 자가 있잖아요. 이런 자를 가지고 다시 그 씨를 만드는데 근데 성은 근본적인 것이고 씨는 성에서 분파된 것인데 성은 잊어버리고 그 씨를 성으로 쓰게 됩니다. 희씨성은 대단히 이제 후세에 많은 성으로 분파가 되지만 그래도 그 황제의 성이었고 또 주나라의 성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그 대부분의 성씨는 이 희씨에서 분파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성에서 분화된 성씨는 어떤 성씨가 있을까요? 현재 중국의 100대 성씨 중 희성에서 분화된 성씨는 46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요. 이 중 나라명을 성씨로 한 경우 외에 희성에서 분화한 성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성에서 분화된 성씨 중 대표적인 성은 왕씨인데요. 왕씨 중 태원 왕씨, 낭야 왕씨는 주나라 23대 영왕의 태자 진의 후예이고 고평 왕씨, 경조 왕씨,
하간 왕씨는 주 문왕의 아들인 필공고의 후예입니다. 통지 시종약에 따르면 주 영왕의 태자 진이 직간하다가 서인으로 폐해졌는데 그 아들인 종공이 사도가 되었고 사람들이 왕가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왕을 성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옆에 글씨는 서성으로 불리는 동진시대의 서예가 왕희지가 쓴 난정서의 일부입니다. 왕희지는 해서, 행서, 초서의 각 서체를 완성하고 예술로서의 서예의 지위를 확립한 인물로 왕시의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왕희지 같은 인물을 배출해낸 왕씨는 오래전부터 대성을 이룬 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 사람을 부를 때 왕서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지금도 왕씨는 중국을 가장 대표하는 성씨 중 하나인데요. 2021년 기준 중국 인구의 7.94%인 약 1억 530만 명이 사용하여 중국 100대 성씨에서 1위에 달하는 성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무려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왕씨를 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8대 성씨에서 지금 15개 성씨가 다 나왔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왕씨도 뭐 그 중에 하나인데 왕씨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성씨는 그 8대 성씨에서 갈라져 나오는 건데, 중국은 그냥 왕서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국 지금 15억 인구 중에 왕씨가 압도적인 1위죠. 이게 중국에서 주요 성씨가 한 150개쯤 되는데, 그 중에 압도적인 1위가 이제 왕씨죠. 그러니까 이 왕씨는 대부분 북방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데요. 희성에서 분화된 왕씨는 송나라 때 산동, 하북, 사천, 하남, 산서의 5개 지역에서 많이 분포했고, 역사적으로 전 지역에 걸쳐 왕씨가 살게 된 곳은 요, 장, 사천 등으로 주로 이곳에 왕씨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왕씨 외에도 또 어떤 성씨가 희성에서 분화되었을까요? 중국 후난성 북서부에 위치한 중국 대표 관광지역 중 하나인 장가게. 현세의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장가게는 독특한 암석과 우뚝 솟은 사암기둥, 아름다운 자연 풍광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중국인들 사이에 사람이 태어나 장가게에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있을 만큼 중국인들에게 장가게는 죽기 전에 한 번은 둘러봐야 하는 장소 중 하나이다. 이곳은 예로부터 장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가를 이룬 마을이라는 뜻으로 장가게라고 이름 지어졌다. 장씨가 장가게의 터를 잡게 된 것은 한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책사이자 개국공신이었던 장량은 유방에게 토사구팽 당할 것을 예견하고 질병을 핑계로 벼슬을 버린 뒤 지금의 장각에 깊은 산속에서 은거하며 터를 잡았다고 전한다. 그 후손들이 대대로 살면서 장씨 가문의 마을이란 뜻으로 장가게란 이름이 생겼다. 신석지와 능묘지에는 호남성 장가계의 청암산에 장량의 묘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씨는 어떻게 희성에서 분화되었을까? 통지 시종약에 따르면 황제의 아들 소청양의 5째 아들 휘가 궁정의 벼슬이 되어 남방의 호성을 보고 처음으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호성에 올리는 제사를 주관하니 이로 인해 그에게 장씨성을 하사하였다라고 전한다. 처음엔 길장으로 정했다가 활과 관련이 있다 하여 활궁을 붙여 베풀장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희에서 분화된 장씨는 현대 중국 100대 성씨 3위에 달할 만큼 많은 중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씨다. 장씨는 중북 북방 전 지역과 동북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산동, 하북, 하남 사천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중국에는 장삼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 씨의 셋째 아들과 이 씨의 넷째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중국에 이 씨와 더불어 장 씨가 많고 흔한 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장량의 장씨 외에 줄 장자를 쓰는 장씨도 희성에서 나온 성씨입니다. 장씨는 주공의 셋째 아들인 백령의 후손으로 백령이 장에 봉해지면서 비롯된 성씨인데요. 이 장씨 역시 중국의 현대 100대 성씨에 속합니다. 대만의 국부라 불리는 장제스의 성이 희성에서 분화된 장씨입니다. 장제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독립을 지원하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난 1953년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그 공로가 인정되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장제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중화민국의 초대 총통이라는 것인데요. 중국 저장성 펑화현에서 출생한 그는 신해혁명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이 되어 모택동의 공산당 정부와 투쟁을 하게 되지만 국공내전에 패배하여 1949년 대만으로 정부를 옮기게 됩니다. 당시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긴 하지만 매우 낙후된 섬이었는데요. 장제스는 이곳에 국민당 정권을 수립하고 중화민국을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대륙을 다시 공격하여 동포를 구하라. 대륙을 다시 공격하여 중국을 구하라. 장제스의 유언으로 알려진 유명한 말이죠. 희성에서 나온 성씨로는 또 어떤 성씨가 있을까요? 삼국시대 오나라의 명장 주유와 주을레 전 중국 총리가 희성에서 분화된 주씨인데요. 주씨는 희성 후손들이 주나라의 국호를 성씨로 삼으면서 등장한 성씨입니다. 혹시 이 인물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전국시대의 사상가 맹자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지요? 맞습니다. 맹자는 희성에서 분화한 맹씨의 대표적인 인물로 본명은 맹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성선설을 주장한 인물이 바로 맹자입니다. 맹씨는 춘추시대 노환공의 아들인 중경부로부터 비롯됐는데요. 그는 서자의 장남이어서 맹이라 불렸는데 이에 맹을 성으로 삼은 것입니다. 맹자는 공자가 죽고 100여 년이 지난 뒤 추나라 지금의 산동성 쩌우청 지역에서 태어났는데요. 기원전 408년 제나라가 맹씨 가문 땅이었던 성성 지역을 공격하자 맹씨 일가는 흩어졌고 그 일부가 노나라에서 추나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추나라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맹자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 때문인지 맹자 어머니의 교육 철학이 담긴 맹모 삼천지교란 말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맹자의 어머니인 급씨는 맹자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3번을 이사했다고 하여 유명해진 말이지요. 이 내용은 전한 시기의 학자 유향이 지은 열여전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진 일화이지만 사실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족인데 그 뒤에 황제 이후에 나오는 5제가 전부 황제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하은주 3대의 그 뿌리를 캐면은 전부 황제의 후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는 황제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중국에는 뭐 수많은 성씨가 있지만 한족들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뿌리를 캐 올라가면은 전부 황제로 귀속이 되고 황제의 성이 희씨였기 때문에 역으로 해석하면 뭐 중국 한족의 모든 성씨는
황제의 뿌리를 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휴성을 왜 중요시하게 보냐면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전국 시대나 그 이전의 춘추 시대의 여러 제후국들의 임금의 성씨를 갖다가 대부분 이제 휴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휴성이 중국 사회의 가장 큰 뭐 기틀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중국에서는 휴성을 빼면 중국 고대사를 성립할 수가 없을 정도로 휴성이 대단히 중요하죠. 희성에서 분파된 성씨들은 오늘날까지도 중국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제 헌원의 희성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고대 8대 성 중 순임금의 성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임금의 성은 요와 규가 있는데요. 어떻게 순임금의 성이 두 개인 걸까요? 순임금은 요허에서 태어나 성을 요라 했는데요. 그럼 규는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걸까요? 규성을 갖게 된 이야기에 앞서 순임금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순은 전옥 고향의 후손으로 중국 고대 제왕인 오제의 한 사람이다. 이름은 중화이며 제순유, 우순이라 불린다. 맹자에 의하면 그는 동이지인, 즉 동이족이라고 한다. 요가 순을 후계자로 삼고자 하고 순을 시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임무를 맡기고 두 딸 아황과 여영을 순에게 시집 보낸다. 순이 여러 임무를 잘 수행하고 두 딸과의 가정생활도 원만하자 요는 순을 등용하여 천하의 일을 맡겼다. 순은 요임금 제위 70년에 발탁되어 서정에 오르고 요의 선양을 받아 제위에 올랐다는 요순 선양설이 알려져 있지만 죽서기년과 태백일사, 삼한관경봉기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다. 죽서기년에 따르면 이때 왕위를 승계받은 순은 요를 구금하고 단주를 언이라는 지역에 가두어 부자지간에 만나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요순 선양이라는 것은 요임금이 정치를 오래 하다가 순이라는 어진 임금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두 딸을 시집 보내고 나라를 순에게 전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중국의 그 유학자들이 역사를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맹자를 보면은 순은 생어 제풍하사 천어 부하하사 조로 명조하시니 동이지인이 아니라 아니 동방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족인 그 요임금이 동이족인 순임금에게 그 나라를 그 순순히 넘겼다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죽서기년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순임금께서 요를 가두어 버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려 가지고 그 아들인 단주와 더불어 만나지 못하게 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맹자라는 책을 보면은 이 순임금이 보좌에 딱 앉아 있으니까 요임금이 그 제후들을 거느리고서 그 순에게 배하를 했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맹자는 이거 저 산동성의 시골 사람들의 엉터리 얘기다. 이렇게 그 치부를 했지만 오히려 그 얘기가 옳다고 봅니다. 환단고기를 보면은 그 요임금 시대는 우리나라 그 단군, 초대 단군 시대와 동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국경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면 뭐 요라는 것이 순임금과 우리의 그 연합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순임금을 회유를 해가지고 자기의 두 딸을 아황과 여영 두 딸을 시집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양은 잘못된 것이고 순임금의 힘에 의해 가지고 굴복을 해가지고 요가 순에게 임금의 자리를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4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순임금은 만년에 남쪽을 순행하다가 창호의 들녘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남방의 창호에 군대를 이끌고 내려간 순임금이 삼묘족을 토벌하던 중 전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임금이 남방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자 그의 두 왕비는 피눈물을 흘리며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요. 결국 슬픔을 이기지 못한 두 왕비는 끝내 소상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검붉은 얼룩이 새겨진 반죽이 자라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은 두 왕비의 피눈물이 이곳에서 자란 대나무에 새겨졌다고 여겨 소상반죽이라고 불렀습니다. 순임금에게는 앞서 말한 두 명의 왕비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두 왕비와의 혼인으로 순임금은 규라는 성을 갖게 됩니다. 처음 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순임금은 후에 요임금의 두 딸인 아황 그리고 여영과 혼인을 한 뒤 규수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규를 성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순임금은 요가 아닌 규성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순임금의 초기 성이었던 요씨는 그대로 사라진 걸까요? 설문회자라는 책을 보면요, 이제 순임금이 요호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 이제 순임금이 그 요라는 성을 이제 쓰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요 씨는요, 중국에서 2007년도에 그 조사에 의하면은 51번째의 성씨라 그래요. 중국에서 51번째의 성씨라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순임금의 그 성인 요성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고 유명한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지금의 그 중국의 하남성, 그 다음에 안위성,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사천성 이 6개의 성에 요씨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순임금의 성인 규성에서 분화한 성씨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 중국 100대 성씨에 포함된 규성의 분화 성씨는 왕, 진, 오, 손, 호 등 14개의 성씨가 있습니다. 왕씨 중 북해왕씨, 진류왕씨는 규성에서 나온 성씨입니다. 진씨와 호씨, 전씨, 원씨 역시 규성에서 비롯된 성씨인데 모두 호공의 후손입니다. 주무왕이 순의 후손 규만을 진에 봉하면서 진씨가 생겼고 그의 이코인 호공을 따 호씨가 나오게 됩니다. 중국의 전 국가주석인 후진타오가 호씨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후진타오는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에 이은 중국의 4세대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장쑤성 타이조우에서 차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명문 칭화대학교 수리공정학부를 졸업한 뒤 그해 공산당에 입당해 정치 이력을 시작합니다. 정치적 문제로 깐수성 류자샤댐에서 막노동을 하며 현장 경제를 체득한 그는 괴이조우성과 티베트 자치구를 이끌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고 중국 경제를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리겠다며 중국 경제를 위해 노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호 씨는 한나라 때 샨시, 간수, 샨시, 산둥, 호북 등으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하면서 후베이, 장시, 안후이, 저장, 후난 등 양쯔강 유역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푸젠성에는 호 씨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 호 씨는 현재 주로 안후이성, 스촨성, 후베이성, 장시성, 저장성, 산둥성, 후난성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규성에서 분화한 호씨는 현재 주로 안후이성, 스촨성, 후베이성, 장시성, 저장성,
산둥성, 후난성 등에 분포되어 있다. 중국 안후이성 남부에 위치한 적계현. 적계현은 호씨 가문이 모여 사는 집성촌 중 한 곳으로 현재 적계의 호씨 인구는 3만 명이 넘으며 적계현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적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이 호씨이다. 호씨가 적계에서 제1가문이라는 명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호씨 사람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이 아니다. 호씨는 북송 때부터 지금까지 약 1000여 년 동안 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는데 안후이의 유명한 상인 호이영, 항일 전쟁 중에 고향으로 돌아와 양잠 생산에 종사하며 지역 독립군들에게 물품과 자금을 지원한 인물 호연구, 그리고 남송의 유명한 문필가 호자 등이 있다. 중국의 전 국가주석 후진타오도 이 지역 출신이다. 전씨도 규성에서 분화한 성씨 중 하나입니다. 전씨는 왕위 계승과 관련되어 나오게 됐는데요. 진나라 14대 여공의 아들인 완경중은 16대 진선공의 태자인 어구와 친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 진선공이 총희가 낳은 아들 관을 태자로 삼기 위해 큰 아들인 어구를 죽여버립니다. 이에 완경중은 자신도 화를 입을까 두려워 제나라로 몸을 피합니다. 그리고 제나라에서 공정이라는 벼슬에 오른 그는 진과 비슷한 음을 가진 전으로 성을 바꾸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그는 전경준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전경준의 후손인 전화에 이르러 제나라를 빼앗게 됩니다. 또 순임금의 후손으로서 진나라의 시조 진호공의 11세 손인 전은 자가 백원인데 그의 손자 도도는 조부의 자인 백원을 성씨로 삼습니다. 여기에서 비슷한 한자인 원씨가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원씨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북양 군벌로 중화제국의 황제를 지칭한 위안스카이가 있는데요. 그는 우리나라 역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모군란 때 군대를 이끌고 와 대원군을 포로로 잡고 군란을 진압한 인물이 바로 위안스카이입니다. 그 밖에도 육씨와 설씨, 도씨도 규성에서 나온 성씨입니다. 그 이제 순임금의 성씨는 지금 요성을 쓰기도 하고요. 이제 규성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규성이라는 것이 그 계집여변에 할 위자를 쓰는데 그것은 이제 규수를 얘기합니다. 중국 기록에 의하면은 그 어진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당신의 두 딸인 아황과 여영을 그 시집을 보내고서 그 규예라는 곳에서 살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규예라는 것은 규수의 물구비가 휘돌아가는 곳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그 규수가에서 살게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규수라는 강은 그 산서성 제일 남쪽에 영제시가 있는데요. 그 영제시 남쪽에 그 규수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순임금이 규라는 성을 썼다. 지금도 이제 규성은 그 뒤에 그 뭐 진씨, 전씨, 원씨, 왕씨, 육씨, 설씨 굉장히 많이 이제 분파를 하고 지금은 규성은 그 하남성 식현, 하북성 승덕씨 뭐 그 정도의 뭐 규성이 굉장히 그 소수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AI가 사람과 경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다문화 공존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정작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잊고 자신의 뿌리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세계인의 성씨 스페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